조선시대 때 멤버십 가입. 조선 총독부 공무원. 전화한테 DM을 보내는 거지. 얘기하신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날 잡았구나. 대감님은 돌아가셨고 내 이놈! 처자식이 있는 상태셨습니다. 뭐 그럼 내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나는 뭐 언급하면 안 되는 겐가? 뭐? 아닙니다. 야, 이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얘기를 못 꺼내겠구려. 대표하셨는가? 반갑소이다. 대감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반갑다 선생님, 반갑네. 그대가 그 훈민정음을 깨우친 거이요? 국민정음만 깨우친 게 아니죠. 대한민국 육법을 다 깨우친 꽉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구려. 반갑네. 원체 장안에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내 그렇게 자네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하였는데 응해줘서 참으로 감사드리요. 야, 소관이 깜짝 놀래기 그지없소이다. 원래 조선에서는 그 거의보다 천하, 백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 원래 그래서 거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냥 흔한 그런 새였는데 이렇게 깨우침이 뛰어나고 훈민정음도 배운 걸 보아하니까 소관이 평가를 달리 해야 되겠구려. 예, 뭐 사실 거위를 천시하고 고니를 중시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핏줄로 봤을 때 거위나 고니나 뭐 진배 없는 그런 조류들 아니겠습니까? 그 형태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소이까. 그러하니 잠시 구분 짓는 것뿐이다 이 말이오. 뭐 외형의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나 거위나 결국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의 그 격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재주를 벌써부터 들어 하니까 소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좋소이다. 이렇게 사담할 때가 아니었구나. 소관은 이제 처음 보는 이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오. 소관은 대한제국 외부협판 칙 2등 당상관 정이품직을 맡고 있는 향아치 대감이라고 하오. 반갑소이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지금 소관이 살다 거이랑 얘기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꽉씨 어떠하시오? 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하고 부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편하게 꽉 변호사 정도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러면은 꽉 참봉 어떠하오? 참봉이요. 참봉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9급 공무원 정도의 지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정도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러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네. 그러면은 소관이 자네를 어떻게 호칭했으면 좋겠소이까? 생원 어떠하오? 꽉 생원. 진사랑 생원이 있는데 내가 네네. 보건데 꽉 진사는 너무 고리타분한 느낌이 있지 않겠소이까? 그러니 생원이 좀 더 나은 듯하오. 이제 그러면 생원이랑 진사는 어떻게 좀 구별이 될까요? 내가 정말 선배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권하였는데 이걸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것 자체가 소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건지. 귀하신 선배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묻지 않으면 그게 또 예의가 아니지요. 내가 마침 자네를 보니까 저 초롱한 눈과 이제 자기 주장이 뚜렷한 저 입술 저거를 보아하니까 말재주가 뛰어나 자기의 주장을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내뱉을 자의 좀 관상이구려. 배움은 어느 정도 이루었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줄도 아니까 진사로 하는 건 어떠하신가? 꽉진사. 예, 꽉진사라고 호칭해 주시면 저로서는 참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꽉! 어떤 게 궁금하시오? 대감님께서 올리는 그 역사향이라는 짧은 활동 사진이죠. 그걸 그치.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사약이라는 형벌은 없다라는 그 역사향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대명률에 따른 5가지 형벌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벌금형이 없더라고요. 사실 막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저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라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벌금형이나 다름없는 막 그런 것들을 막 휘두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왕권 남용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런 대명률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던 막 재산 몰수나 벌금형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이거는 소관이 이제 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조선시대 때 전통 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네. 여기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 그럼 나머지는 없나 이럴 텐데 나머지 것들도 있기는 하오. 다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골조가 이거라는 거지. 여기서 벌금형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벌금형, 조선시대 때 벌금형은 없어. 네. 대신 뭐가 있냐? 바로 멤버십 가입이 있다. 프리미엄 가입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회원이 되시면은 형벌이 줄 수가 있네. 이게 벌금형과 비슷한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속이라고 얘기. 속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체에 이제 형벌을 가하는 거에서 이제 벌금을 통해서 형벌을 줄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태형 10대를 맞기로 했네. 태형 10대를 맞기로 했는데 나 돈 낼게 해서 동전을 70푼 내.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걸세. 태장도유사 중에서 사형 있잖아. 사형. 제일 심한. 사형도 그럼 돈 내면 뺄 수 있나? 취소되나? 이럴 텐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가격대긴 하거든. 계산을 해봤을 때는 목면포라고 하는 거 62필 그 정도 내면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속대전이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네. 거기에는 사형의 가격이 규정이 안 돼 있다. 지금 뭔 소리다? 반역, 반일륜 범죄 대속 불가. 현대로 따지면은 이제 가끔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군요. 이제 아까 전에 사극에서 말했던 저놈 재산 다 걷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지 않은가? 네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정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일가족을 연자로 상속자 없는 재산을 몰수하는 이미 얘기서부터 들으면 알겠지만 어차피 갈 곳 없는 재산이요. 그 다음에 입관이라는 용어도 있긴 하네. 범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몰수해서 주인한테 돌려주는 행위. 생각보다 그런 현대 형법이랑 제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네요. 꽉! 그러면 네, 대감님께서도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죠. 이거 네. 최근에 생긴 고민이거든. 소관이 관직에 있지 않은가. 관직에 있다가 빛나는 문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다 보니 백성들이 맨날 이제 한 번씩 놀릴 때 뭐라고 놀리냐면 항아치 대감은 무단 결근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면 처벌받는다. 과연 소관은 무단 결근 중이겠소이까? 그리고 무단 결근이 맞다면 어디까지 처벌받는가? 일단 굉장히 대감님께서 두통을 느끼실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두통약이 있으시면 먼저 미리 좀 한 알 정도 드시고. 아니 하시길 괜찮네. 나 진짜 괜찮아. 일단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이랑 연속성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3.1운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서비스 이동이 됐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대한제국 관료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서비스 이동이 안 됐어요. 대감님의 마지막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910년에 대일본 제국 칙령으로 조선 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이라는 칙령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따르면 이제 대한제국 정부의 모든 관청을 조선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존치시킨다 라는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감께서 이제 빛의 문을 들어가신 이후에 그 대한제국에서 따로 해임당한 기록이 없다면 마지막 소속은 조선 총독부 공무원이다. 꽉.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무단 결근 중인 상태는 아니시다. 그러니까 상대감님의 지금 지위는 엄밀히 말하면 전 조선 총독부 공무원인 상태입니다. 아니 내 이놈이 지금 한글 조선만 할 줄 아니까 내가 뭐냐 해주니까 기어오르기를 끝도 없이 기어오르는구나. 지금 감히 어느 말이라고 지금 막말을 내뱉어? 아니 그 얘기하신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꽉. 더 궁금한 거 있겠소이까? 곽진사? 저는 뭐 말이요? 개인적으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사극에 보면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이 궁안에 있는 공터에 모여가지고 한 채로 엎드려서 막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시위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지. 뭐 심심하면 예. 나오는 수준이지. 이런 것들이 사극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일단 내가 곽진사한테 물어보겠네. 신하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막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은가? 진짜로 음. 부당하다고 생각할 신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음. 단체 행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당파 싸움의 이해관계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위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법 얘기 한번 해봐야 되네. 법이란 걸 얘기할 때 보통 통치를 얘기할 때 법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제도를 얘기하고 그 위에 사실 한 명이 더 있네. 전하요. 임금은 법과 제도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둬야 되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정했어. 전하께서 이렇게 정하였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조 몇 항 안 돼요. 이러면은 너도 죽어 하면서 죽을 수 있단 말일세. 근데 여기에 조선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신하들이 막 엎드려서 하는 걸 그게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간쟁이라고 하네. 신하가 이제 옆에서 전하한테 DM을 보내는 거지. 그건 좀 전하 접니다. 전하 저번에 게시물은 좀 이걸 간쟁이라고 하네. 근데 이걸 신하들의 본분이자 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을 처형을 하면은 왕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엄청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다. 꽉. 원래는 다음 질문이 이제 네네. 소관이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잔혹한 날짐승이 소관의 꿈을 짓밟아 버렸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으려면 찾아 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 자, 소관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네. 아, 네네. 소관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근데 또 이제 통약은 준비가 좀 되셨는지. 오늘 날 잡았구나. 이게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감께서는 일단 대한민국 공무원은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감의 마지막 직위가 조선 총독부 소속 알겠네. 내부 알겠네. 법관이 그래, 그거. 되는데 그러면은 대감은 원래 녹복을 받아야 하던 곳이 조선 총독부지 않습니까? 녹복이랑 뭐 퇴직금 제도가 있었다면 퇴직금도 포함해서 거기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조선 총독부가 줘야 되는 월급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 판례 65년도 판례인데 654-868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선 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 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감이 그렇지. 조선 총독부에 가지고 있던 그 월급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대한민국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감님께서 대한민국에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들은 대한민국이 인수했으니까 너네가 줘라 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서 받아오실 수 있다. 오! 잠깐만. 그러면 가서 신청하면 찾을 수 있다는 소리요? 신청해서 이제 대감께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뭐 빛의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벼슬에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고 내가 그 기록에 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고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해서 판사님한테 딱 드리면 판사님이 조선 총독부에서 마지막으로 외부 협판 지냈던 향아치 대감이 맞으니 대한민국은 이 향아치 대감한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줘라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꽉. 그러면 연금은 좀 포기하세요. 연금은 포기하고 소관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박물관에 전시된 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겠소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물건을 어떻게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가져올지랑
아니면 물건 상당액을 가져올지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대감님이 일단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100년 그렇지. 가까이 비우셨는데 그동안 그렇지. 이제 대감님의 물건이 박물관에 갔다면 당연히 대감님의 물건은 막 어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 발굴된 유물들이 이제 거래가 됐다면 물건을 산 사람은 당연히 대감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 그렇게 모르고 산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샀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내 물건인데 내가 가져가겠어 하고 홀랑 가져가 버리면 돈만 잃어버리고 물건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제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산 물건은 내 거다라는 법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만 통용되는 법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팔았으면 마땅히 돌려줘야지 라는 법리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대한제국 어보가 있는데 그 어보를 가져온 사람이 자기는 미국에서 이거를 경매로 샀는데 이걸 경매로 샀을 때 나는 이게 대한제국 어보인 줄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박물관에 넣어두고 내가 꺼내가지 못하는 거 억울하다. 내 소유물인데 내놔라 라고 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선의 취득이 없으니까 네가 미국에서 샀다고 한들 이 어보는 대한민국 거다 라는 이유로 이제 박물관에서 반환을 못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감의 물건이 흘러가서 마지막에 산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서 산 거라면 아마 그 물건은 여전히 대감의 소유물로 취급돼서 대감이 박물관에서 그대로 뺏어 오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산 곳이 한국이면 안타깝게도 그 물건은 박물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감님께서는 그 물건을 처음 훔친 사람, 처음 대감님 집에서 무단으로 꺼내온 사람, 그 사람은 도둑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네가 도둑질을 해서 그게 흘러가서 박물관 거가 돼버렸으니까 네가 저 물건 값을 물어내라 라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 혹시 그 빛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셨습니까? 없는데? 그 시대는 좀 일찍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는지요? 나 일하기 바빴어. 예. 결혼했는가? 예. 저는 아내가 있지요. 잘하게. 네. 예. 마치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나는 뭐 언급하면 안 되는 겐가? 아닙니다. 야, 이거 서울에서 얘기도 못 꺼내겠구려. 꽉.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소. 오늘 함께 해준 박 변호사 그리고 양아치 대감이었습니다. 감사드리요. 감사합니다.